82회를 살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제게는 깊이 후회되는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필요한 모든 돌봄과 편안함을 얻게 될 거라며 입소를 권유했고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순간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이 자신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안전한 결정이라고 느끼거나 삶이 더 편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누군가 말해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6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교훈 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후회일, 나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긴 후 가장 큰 충격은 비좁은 방이나 정해진 식사 시간, 낯선 얼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오기 전 저에게는 저만의 일과가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원할 때면 언제든 산책을 나갈 수 있었고 직접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아끼던 안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에서 제 시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만들지 않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고 잠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정해진 시간에 소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밖에 나가 산책하고 싶다고요?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아마 직원이 저를 도와줄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와 같은 간단한 결정조차 기본적인 권리가 아닌 특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 주가 기억납니다. 내 것 같지 않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켜고 집에서 읽던 책을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둘러보는 순간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내 손때 묻은 책들, 내가 아끼던 안락의자, 수년에 걸쳐 모아온 소박한 위안거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생기 없는 벽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침대, 그리고 떨칠 수 없는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한번 자유를 포기하면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적응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로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해 더는 따지지 않고 원할 때 산책을 나가도 되는지 묻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시스템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점차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소소한 자유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단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리워하게 될 테니까요. 후에 잊혀진다는 느낌. 요양원에 들어와서 마주한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는 바깥 세상은 나 없이도 계속 흘러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처음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고 손주들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잠시나마 저는 이전의 삶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딸은 직접 오는 대신 전화하기 시작했고 손주들은 학교와 직장일로 바빠졌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이 바뀌었고 저는 갑자기 공동 휴게실에 홀로 앉아 다른 어르신들처럼 문을 빤히 쳐다보며 오늘이 바로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는 날이기를 바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바빴을 뿐입니다. 매일 곁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잘 적응하고 있을 거라고 예전만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요양원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잊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방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 삶이구나.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만약 요양원으로의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외로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족이 당신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일단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후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요양원으로 옮길 때 저는 단지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까지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저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규칙적인 생활과 취미,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란다의 작은 화초에 물을 주는 일, 직접 커피를 내리는 일, 내 공간을 정돈하는 일 같은 소소한 것들이 제게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일상의 의식들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누군가 만들어 주었고, 청소는 다른 사람이 했으며, 화초는 더 이상 제가 돌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침내 쉴 수 있게 되어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도 책임도 없이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길게만 느껴졌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쳤던 분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아오신 84세의 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집에서는 늘 무언가를 고치고 차고에서 작은 물건들을 만들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연장도 만들 것도 그가 창조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정교하고 힘찼던 그의 손이 이제는 무릎 위에서 갈 곳을 잃은 채 놓여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고 저는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돌볼 무언가, 노력할 무언가가 더 이상 없을 때 삶은 그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정신은 느려지고 몸도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곧 시간은 흐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곳에서 그저 또 한 명의 입소자일 뿐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입소하고 나면 목적을 찾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을 잃지 않으려 싸우는 일입니다. 후회사,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진 건강.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저는 제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마라톤을 뛰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제 자신을 돌보고 산책을 하고 직접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다리 힘을 유지하기 위해 집 안을 걷는 것과 같은 저만의 작은 습관들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소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히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는 제게 가져다 주었고 더 이상 요리하기 위해 부엌에 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필요하면 버튼만 누르면 누군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제 스스로 하는 일이 줄어들수록 제가 더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았고 곧 다리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앉아 있었고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유지해왔던 근육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발로 걸어 들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독립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던 일들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입소했을 때 활기찼던 81세 최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나이 때문에 느려지지 않겠다며 매일 시설 주변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그녀가 예전만큼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다 보행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휠체어를 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단 몇 달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설계된 요양원에서는 움직임이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제 기력이 이렇게 빨리 쇠할 줄 알았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라도 계속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편안하게 설정된 환경에서도 몸의 힘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느려지고 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후회 5. 사생활과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
요양원으로 이주하기 전에 제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생활을 잃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저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하면 침실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제 방식대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사생활은 항상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방을 드나들고 정기적인 방 점검이 있으며 공동공간에서는 좀처럼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종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독립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 주에 한때는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샤워를 하고 싶다고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요? 때로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식사 선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날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실을 얻는 것은 아니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친절한 룸메이트를 만났지만 운이 좋지 않았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끄럽거나 청결하지 않거나 심지어 잠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문제를 가진 룸메이트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무리 방을 내 집처럼 꾸미려고 노력해도 그곳은 결코 진정한 내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존엄성은 잃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이미 들어오고 나서야 제 존엄성을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노크는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올 때,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환자처럼 대우받을 때, 당신이 만들지 않은 시간표에 따라 일상이 결정될 때,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자신다움을 잃고 명단에 있는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평생 동안 누려왔던 사생활과 통제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단 그것이 사라지면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후회의 6. 생각보다 떠나기 어렵다는 현실. 처음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일단 들어오고 나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비어 있었고 멀리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곳을 임대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꺼냈을 때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계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단지 어머니께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신체적인 쇠퇴 문제도 있었습니다. 요리나 청소를 할 필요도 없고 멀리 걸을 필요도 없는 곳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저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졌던 독립심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줄었고 그 두려움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잠시 요양원을 이용해 볼 생각이었지만 떠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바깥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집이 팔리거나 요양원 비용으로 저축해둔 돈이 바닥나면서 돌아갈 선택지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일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입소하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서서히 당신의 세상 전부가 되고 어느새 당신이 한때 알았던 바깥 생활은 먼 기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단 들어가면 떠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착하고 나면 재정적이든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떠나는 것을 막는 장벽은 예상보다 극복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돌이켜보면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저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편안함,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하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제가 발견한 것은 저의 자유, 사생활, 삶의 의미, 그리고 심지어 저 자신까지 서서히 빼앗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양원이 나쁘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돌봄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일단 들어가면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제 집에서 머물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제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봤을 것이고, 그렇게 영구적인 이주를 하기 전에 제가 정말로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아니면 그저 당장 편해 보이는 길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가진 삶, 당신의 일상,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선택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붙잡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